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졌죠? 11,6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알트코인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휘청휘청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달러 아래로 밀려버리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디 비트코인이 안정을 찾으면서 알트코인들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알트코인이 있었죠. 바로 오미세고인데요. 어째서 오미세고 가격이 갑자기 올랐을까? 굳이 이유를 들자면은 다음과 같은 건을 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테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바빠지면서 네트워크 비용이 비싸지자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오미세고 네트워크를 채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테더는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테더와 오미세고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서 이 보안을 약화시키지 않고도 컨펌 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전송 속도는 올리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수수료 등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펌핑이 왔었죠. 지금 비트코인이 주춤하면서 그 기세가 좀 사그러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 다시 한번 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는 이 디파이의 최근 성장세는 본질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디파이 관련 유혹이 사라지면 투자자의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심지어 0%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에 이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 같은 경우는 디파이라는 신규 산업 성장의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동시에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제2의 ICO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디파이는 ICO처럼 환상의 물거품에 불과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암호화폐 여러 업계에서는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는 디파이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왔고 이오스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 이퀄리블리엄 같은 경우는 자체 디파이 플랫폼 테스트를 위해서 토큰 수합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ST 같은 경우는 디파이에 6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한 최근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던 알고랜드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운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경쟁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알고랜드의 State4 스마트 컨트랙트와 아토믹 전송 그리고 알고랜드의 표준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랜드의 스태틱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 비용과 확장성과 속도를 빠르게 해 디파이 친화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역시 이더리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에 여러가지 단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주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발표와 함께 가격이 올랐었던 퀀텀, 이번에 알고랜드 그리고 칼다노 등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승리하는 이 주역이 되는 블록체인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로 거듭나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다 이야기, 이 칼다노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버전 1.19 칼다노 노드에서는 상당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은 10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련된 작업들은 지금까지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8월에는 예상대로 많은 변화와 새로운 기능 발전 등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9월은 굉장히 흥분되는 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가 기대하는 것만큼 가격도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9월달을 한번 주목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메가피가 참여를 하고 있었던 이 익명성 코인 고스트 같은 경우 이 존 메가피가 갑자기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나는 빠지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 토큰 가치가 50% 정도 하락하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존 메가피는 내가 정말 이 고스트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제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고스트 팀에서는 존 메가피는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에서 괜히 메가피를 끌어들여가지고 폭탄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스와이프 관련된 소식인데 조만간에 스테이킹이 실시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 12%까지 이제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월 23일부터 시작될 것인데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흔들리니까 가격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스와이프입니다. 과연 이것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인지 약간 불안불안하기도 한데요. 이 바이낸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스와이프 관련된 행사를 또 따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있길래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상패를 고려하고 있었던 OKX 측에서 상패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한숨 돌린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드디어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투자 신탁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700%대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케인 리서치는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투자 신탁이야말로 401k 직장인들 퇴직연금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리테일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심심치 않게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빚을 내서 하고 있다. 비투라고 한다고 하죠. 비투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인기가 뜨겁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 지금 주식에 들어갔다가 수익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당분간 한국 같은 경우 이 주식 투자 열풍은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죠. 데이비드 폴트노이입니다. 이 사람은 주식판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윙클보스 쌍둥이를 만나고 비트코인과 여타 알트코인들에 투자를 했었는데 25,000달러 정도를 꼬라박고 거기서 손절을 치고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코인은 언제나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난 주식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긴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완전 거품인데 말이죠. 자, 부디 비트코인도 떡상의 저력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좀 흔들리고 있긴 한데 로버트 키오사키는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좀 긴데 읽어볼게요. 달러 약세가 악화됨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전 세계가 주요 은행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비트코인은 필수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워렌 버핏도 은행 주식을 벌이고 있다. 주요 은행 위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연준과 재무부는 폭동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머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비트코인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사람들에게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전세계 은행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전세계 화폐 위기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분석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올해만 들어서 비트코인이 전세계 주요 통화 대비 50에서 128%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국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국의 원화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이제 각국의 통화들 대비 성적을 확인을 해봤을 때 미국 달러 대비 66.5% 상승, 한국 대비는 70.8% 상승 등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의 통화 대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지금 와서 멈출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법정 화폐들은 그 가치가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비트코인이 전세계 다른 화폐들에 대비해서 그 기세가 강해진다,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세계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흐름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이 강해지도록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장세가 역사적인 급등 장세였었던
2016년도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근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긴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기꾼에 비해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점점 장악하고 있어서 공급과 관련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보강해서 희소한 화폐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별 활성 주도수가 201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슈퍼불장은 조만간에 시작되게 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기술 전망이 어둡다. 1250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7년과 같은 불장이 시작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150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크게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불장 때 있었던 그 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대한 조정표를 나타내는데 이때 막 30%, 38% 비트코인 조정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2%, 3%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더욱더 살벌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이런 떡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트코인 3000달러 때까지 떨어지는 것을 몇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적응이 좀 잘 안 됩니다. 아마 제가 그만큼 간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 아무튼 슈퍼불장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일단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 1900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이 자식이 사람들이 좀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하루빨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시장의 심리상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극단적 탐욕이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탐욕이었었는데 오늘 극단적 탐욕이다. 좀 어딘가 말이 안 되는데 앞으로 30분 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롱숏 포지션 같은 경우 비트파이낸스 76, 비트맥스 66, 바이낸스 36으로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해본 이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채널 유지하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청료를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부디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